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영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종일입니다. 자, 9월의 3주차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경마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9월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석으로 한 주가 휴장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경마가 이제 마지막 9월 경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월말 경마 분위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출전도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뭐 경마 일수가 그렇죠. 3주밖에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각 마방에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뭐 출전 준비를 했고 뭐 개중에는 이제 조교만 시행하고 또 출마 투표 떨어진 말도 다수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높은 그런 한 주를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대상경주 KN남배 대상경주 때문에 서울에 있는 문세영 기수 그리고 서승훈 여기에 뭐 윤태혁, 김영진, 이기회 이러한 기수들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서울에 마필에 기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서울 경마에 지금 뭐 반 아닙니까 문세영이면 그렇죠. 지금 네. 서울 거의 뭐 판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세영 기수가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관계로 아마도 이제 서울 그동안 문세영이가 탔던 마필들 문세영이가 기승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신병훈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이? 글쎄 말씀해주신 대로 부산도 저희가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3주 차다 보니까 뭐 기수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상금들은 다 부족한데 추석은 껴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승부의지 요쪽보다는 진카의 승부가 좀 많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면 진카가 많다 보면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경합이 나오면 의외로 또 배당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말씀해주신 대로 문세영 기수, 서승훈 기수가 내려간 데다가 지난주에 상당히 다카하시 기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카하시 기수까지도 내려가면서 기승 기수를 뭐 겨우겨우 지금 억지로 태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장들이 말이 좋아도 또 기승수이 부족해서 깨지는 결과들까지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정일 위원은 이제 네. 전직 이제 말을 탔던 기수의 입장에서 네. 이맘때 되면 또 기수들의 어떤 마음가짐, 주기사들의 마음가짐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휴양 전에 뭐 제가 뭐 여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들떠 있어요. 어떤 좀 차분한 어떤 경기 흐름보다는 앞선 욕심을 많이 부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자, 그만큼 앞선에서 욕심을 부린다라고 했을 때 라스트에서 조용히 참고 있는 마필을 뭐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들떠 있고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자 그러한 노림수를 보는 것이 이번 주 경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이번 주 하여튼 뭐 9월의 셋째 주 경마 상당히 뭐 어려운 그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이제 노림수를 갖고 있는 승부처 공지 드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전반부는 2경주를 첫 승부로 우리 신병훈 의원이 승부처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5경주, 6경주로 이어가면서 후반부로 가서 이제 8경주, 9경주, 후반부 13경주를 또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떠한 경주 저희가 이제 승부처로 잡은 경주는 또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 또 나오니까 잘 한번 체크하시고요. 또 해당 경주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입니다. 총 12마필에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네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다 시네마네요. 보니까. 전도수 시네마죠. 일단 뭐 1경주부터 혼전도가 좀 있죠. 이게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 그 혼전도가 있는 시네마 2세마 경주고 욕심들이 좀 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지만 이 우승 상금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2세 데뷔전 신마에 대한 좀 기대감들을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열심히 준비한 말부터 일단 체크할 수밖에 없죠. 8번마 천지스톰인데요. 52조에서 토호킹하고 동반 출전을 했고 신영철 기수가 간만에 52조에 넘어가서 주행 검사를 받고 2주 내내 본인이 직접 새벽 쪽에 준비를 했던
어드마이어 돈에 참합니다. 따라가는 훈련, 끌리는 것까지 한번 제어해보면서 안쪽 외측을 한번 다 넘나들었고, 특히나 주행검사 때 신영철 기수가 철저하게 좀 걸음을 아끼려고 노력했던 모습. 기록이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전 구간을 제어했던 경주력이었고, 따라가는 모습, 선행 가는 모습, 기대는 것까지 잡아가려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주말부터 올렸던 그 강도에 대한 성과, 데뷔전에 가장 주목이 됩니다. 그래 52조 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2조 마방 어드마이어 돈의 자마 신영철이가 주행검사 받고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도 직접 했고요. 천지스톰 관심 마필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망아지 레이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앞선이 조금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시내마지만 1200m입니다. 따라가도 충분히 라스트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번마 비키라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뒤에라는 마필, 자 동급 6군이기는 합니다만 모두 뒤에를 앞에다가 놓고도 연습을 하고 같이 병합을 하면서도 마필의 근성을 상당히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신의 마필 치고는 머리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자, 힘이 많이 차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비카 자마기 때문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9번마 비키라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비키라이 32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자, 유승환 기수. 지금은 유승환 기수가 굉장히 잘 타주고 있는 또 기수 아닙니까? 저는 이제 31조 김효선 마방입니다. 클린업 히슬 민영근 마주입니다. 클린업 시리즈의 마주죠. 네. 뭐 최근에 1군 상위군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는데 또한 여기 하만식 기수 뭐 최고의 지금 뭐 승부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31조 마방과 궁합도 잘 맞고 특히나 민영근 마주의 마필 갖고 지금 뭐 대상 경주도 거머져 줬고 뭐 여러모로 뭐 1군에서도 상금벌이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그런 기수 아닙니까? 하만식 기수 8천만 원짜리 매니피자마. 저는 데뷔전부터 곧장 한번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6번 클린업 히슬, 8번 천지스톰, 9번 비키라이 요 3두의 어떤 시네마들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마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토요경마 제2경주는 1200m 6등급 레이스고요. 이번 이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일찌감치 승부의 칼을 뽑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 과연 어떠한 마필을 노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경주를 지금 분석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200 레이스고요. 신예마들과 기존 세력 그리고 좀 기복마들이 함께 만난 레이스입니다. 역으로 본다라면 저마다 해볼만한 편성이라고 보겠죠. 일단 4번마 시사픽마가 이번에 정상 6일 만났고요. 5번마 나이돌핀이 신예마로서 아마 인기마가 될 겁니다. 포인트는 9조와 49조라는 거죠. 둘 다 어느 정도 순발력들은 안고 있기 때문에 이찬호 초보면 물론 이 두 마방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승부라는 건 형제 마방이라 해서 무조건 이게 가고 이게 안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한 경주에 나왔을 때 누가 더 좋다라는 것은 나와 있을 것이고 또 9번마 댕기스가 2주 만에 김혜선 카드로 외곽에서 선행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6번마 강철 시대를 관심마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고갯짓이 높다 보니까 중속이 떨어지면서 중간에 주춤주춤하면서 계속 맨 뒤로 밀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왔던 끝걸음은 가장 탄력적이었는데 이번에 조교 강도까지 대폭 끌어올리면서 발주 훈련까지 진행을 했고 특히나 추진 반응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정정희 기수가 지금 해외 연수에 가 있는데 그 역할을 맡은 박현우 기수인데요. 어쨌건 지난번에 겨우겨우 올라왔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좀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행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행권에 한 박자 빠르게 붙여 승부할 수 있는 6번마 강철 시대를 배당의 노림수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이제 선두권이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충분히 종반에 힘 있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고, 저 이번에 동조의 상위군 마필, 햇빛나라 마필과 병합주기를 시행하면서 이번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오는 6번 강철시대란 마필은 중반 직선 한 발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직선주로 해서 승부수를 던진다면 충분히 데뷔전과 이전째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지난 경주는 종반 끝걸음을 선보이면서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네. 자 이번 강철시대 우리 신병훈 의원이 자 이경주 전반부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이번 강철시대 때문이다. 자 이번 강철시대 막판 직선주로 한 발을 응원해보겠습니다. 자 3경입니다. 1300m입니다. 6등급 레이스고요. 총 12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3경주 일단은 혼전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능력이 뭐 엇비슷한 마필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일단 뭐 편성 보셔도 아니면 뭐 지난번이나 고전까지 성적표 2개만 보시면 착순권에 왔던 말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입상을 못했더라도 비슷하게 뛴 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좀 충마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지난번에 이제 인기마로 팔려고 뻔했던 6번마 오피 드라고를 관심마로 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이상혁 기수가 제가 좀 원했던 기승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상혁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걸음이 좋아서 지난번에 갑자기 인기순위 1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이상할 정도로 좀 성적이 안 나옵니다. 원래 인기마였다가 또다시 인기마로 팔리는 성적이 나오는데, 비인기마였던 게 갑자기 편성 약하다고 인기마로 팔리면 기수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요. 1000m에서 1400을 갑자기 뛰었습니다. 추임마라고 무조건 거리가 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경험을 해봤고 이번에 1300에 다시 한번 이상혁 카드를 올렸고요. 고객지수는 높지만 직전 경기를 보면서 순발력도 업이 됐고, 특히 직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현장에서 좀 체중이 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순치가 된다라면 어차피 다 꾸역꾸역 뛰는 말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1000m 1400을 넘나들면서 지난번에 아쉬움을 남겼던 6번마 오피 드라고의 이번 경우 오히려 좀 애매하게 팔릴 때 메리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데뷔전에서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반 걸음을 선보이면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지난번에 막상 인기순위 1위로 팔려놓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 이번에 이상혁 기수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거리는 1400에서 1300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조교 때 맞빌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힘도 어느 정도 붙은 모습. 당일 현장에서 지난번에 11kg가 불어나왔거든요. 현장에서 마취증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적정 경주를 찾아왔네요. 이번마 선 파이터입니다. 자, 직전 경주 리멤버 하이하고 상당히 좀 선행 경합 구도를 벌여지면서 라스트 그럼이 완벽하게 좀 무너졌던 좀 아쉬운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의 노림수라고 한다면 단독 선행이다.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봤을 때 편안한 선행에서 느린 거리라도 편안한 선행이라면 라스트 끝걸음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서 적정주기라는 거죠. 자, 6월달에 휴양을 갔다 와서 직전 경주 좀 아쉬운 모습. 자, 이번 경주 다시 빠르게 3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로서 이번마 썬파이터를 추천드립니다. 6월달에 선행 나가서 이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는 선두권 경합으로 아쉬움을 남겼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신영철이가 재기승하고 있고, 지난번에 8번 게이트, 이번에는 안쪽 2번 게이트로 게이트가 한결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은 썬파이트 말씀드린 대로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한다. 원정희 의원의 관심 마필이었습니다. 저도 한 마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말은 7번 마 카원이란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반 취입으로서 올라왔고, 사실 6월 20일 경주 때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입상 실패.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서도 역시 아쉬움을 좀 남겼거든요. 자, 이번에 황영원 마방, 자, 함안식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신영철 기수가 이마필에 계속 기승을 하다가 신영철 기수가 지금 썬파이트에 올라가 있고, 카원에는 함안식인데, 뭐 이마필 자체도 2억짜리, 뭐 데뷔 초부터 상당히 말까지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했던 마필로 기억이 나는데, 카원, 자, 함안식 안장 속에 막판 한 발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초반 발주가 문제인 마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값 2억짜리 매니피자마로서 함안식이라면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7번 카원을 관심권 마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기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 4경주. 자, 12마필이 나와 있습니다. 혼전도가 있고 축이 없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말 그대로 뭐 기복마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뭐가 들어와도 뭐 할 말이 없는 경주가 아닌가. 그 정도로 이제 신의 마들도 센 말들이 아니고, 신의 마들도 이 경주를 다 피해간 말들이고, 기존 색들도 별게 없는데, 그럴 때 항상 좀 나타나는 건 기승술이 아닌가 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뭔가 판사를 딱 읽고 가는 기수한테 좀 역할이 오는데, 4번마 MJRC 데뷔전에서는 그냥 앞선에 붙여가다가 그냥 뭐 경주력 감각만 좀 잡는데 주력을 했다라면, 요번에 이제 박우른 기수가 다시 한번 직접 올라가면서 새벽 조기 훈련, 채찍 반응감까지 좀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이 6천만원짜리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인데요. 말이 좀 둔탁하게 뛰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편성을 보면 선행마가 버틸지 안 버틸지 모르는 8번만 미라클 더 울풍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고, 또 외곽의 10번만 모닝베베 정도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 그 안쪽을 점령할 수 있는 것. 또 박어른 기수가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데뷔전부터는 뭐 무리할 생각도 없었고 편성도 워낙 강했었고요.
요번에는 안쪽이죠. 선두권 딱 나갈 때 그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펼쳐준다라면 올라올 말들 추위권이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1000m는 그냥 기승술로 버틸 수 있다. 4번마 MJ앗을 짚어냅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자, 선행마 어떠한 마필이 선행을 갈지도 상당히 뭐 오리무중 네. 그런 경주인데 일단은 MJ앗 제가 볼 땐 주행검사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선행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선행마가 상당히 약한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MJ앗 선두권 공략 아니면 선임 충분히 내측에서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 주셨습니다. 네, 힘을 좀 실어 보겠습니다. 원정일도 MJ 핫을 좀 노리고 있었던 마필인데 혼자 뛰면은 좀 둔탁해요 마필이. 예, 좀 승부근성이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뛰면 둔탁한데 자 월요일 병합, 일요일 병합하면서 마필의 어떤 주폭이나 신장력, 발걸음의 파워가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이 박우른 기수가 혼자 기승하면서 습보를 때려줄 때랑 병합을 하면서 습보를 때려줄 때랑 마필이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해서 옆에서 같이 한번 밀어붙여준다라고 한다면 4경주 1000m 야 이게 선행이었어? 라고 여러분께서 한번 외치실 겁니다. 4번마 MJ앗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1000m입니다. 단거리 편성이고 말씀한 것처럼 두 분의 전문위원이 4번 MJ앗을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뭐 8번 미라클 도품 같은 마필이 최근의 경주 인기마로서 팔렸습니다만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하나 기수 비록 부중은 올라갔습니다만 거리가 지금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가담한다면은 앞선 선두권이 빠르지 않은 편성입니다만 선두권에 나갈 수 있는 마필에 그대로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일단은 8번 미라클 돌풍 이번 경주 저는 이하나 기수 한번 화이팅을 외치면서 거리가 내려왔다는데 포인트를 좀 맞춰서 일단 84, 48 두 마리가 앞에 한번 가는 그림 한번 응원하면서 4경주 정리하고요. 자, 이어지는 5경주는 원정일이연, 6경주는 신화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한번 저희가 관심 마필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국산 4등급 레이스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정일위원의 승부처입니다. 아까 신병훈 위원이 전반부 2경주를 승부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번 5경주 원정일위원은 어떠한 마필을 노리고 왔는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이 상당히 빠른 편성입니다. 경주를 1000m고 국내산 4등급에 출전한 마필들. 뭐 선행 가는 마필들을 일일이 뭐 따져보자면 3번마 레드빅, 위즈 히어로, 장산여제, 사자왕, 대돌풍, 뭐 외곽의 시가 에이스까지 뭐 정말 앞선 난타전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림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럭키아트입니다. 1700까지 뛰어봤고 1400도 뛰어봤고 직전 1400에서 선입권에서 그대로 버티는 전략. 자, 이번 경주에는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만 버틸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마필 몇 두만 가져갑니다. 자, 선입권에서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럭키아트다. 자, 이번 경주에 선입 2선이던 선입 안쪽 2선이던 전개상의 이점도 있는 마필 4번마 럭키아트를 중심으로 선행 갈 수 있는 마필들 몇 두는 정리를 해놓고 몇 두는 가져가면서 때리고 받치고 맥시멈 후공까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럭키아트란 마필은 안효리 기수와의 입마업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안효리 기수와 굉장히 좋은 호흡 보였고 그 가운데 안효리 기수가 3번을 끌고 왔고요. 지난번에 이찬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아쉬운 3착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찬우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부담 능력도 1kg가 내려온 만큼 3번 럭키아트를 배팅의 중심권에 세워놓고 후차권을 공략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럭키아트에 붙이는 짭짤한 원틀 맞건 그쪽에 한번 힘을 한번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6경주는 12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신화가 준비한 승부처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잘 뛴 마필이 이제 장추열 기수가 올라가 있는 동반의 대왕이란 마필. 이번에 이제 부중이 올라갔고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휘양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한 마필입니다. 일단은 무시할 수 없고요. 일단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충만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는데 외곽에 있는 말 중에서 또 봐야 되는 말 11 세미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로 팔렸습니다만 아쉬운 한 발. 다시 한번 김혜선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승부처로 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바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박태준 기수가 올라가는 질풍당당이란 마필의 막판
종반 한 발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자체가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앞선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 있다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에게 기회가 온다. 그렇다면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질풍당당 최근 두 번의 경주 박태준 기수와 좋은 호프였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알고 타는 박태준 기수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거 안다면은 충분히 직선 좀 더 한 템포 빠른 막판 종반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신원은 연례 질풍당당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있고 이 마필을 중심에 놓고 한 방 때리는 승부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1400m입니다. 국산 오골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 이제 안마을 레이스인데 연례2의 마필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기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이게 아마 문세영 기수가 탔으면 이번 대장금이 강력한 아마 머리 아니면 눈기마를 파야 되는데 문세영 기수 아니 방춘식 기수다 보니까 저도 좀 애매스러운 상황이 좀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지난 경기 때 요거 좀 비슷한 차원으로 본다라면 이제 9번 호루라기가 있는데요. 글쎄 지난번에 김도준 기수에게 수습 기수 경주에서 첫 승을 줬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워낙 좋았고 그때는 이제 동네 막내 소문이 났었죠. 그렇죠. 김도준 첫 승 주는 거다. 근데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막 말 안으로 기대는데도 못 잡아갖고 하여튼 어렵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현종 기수도 어차피 똑같은 신인 기수지만은 김도준 기수보다는 좀 더 나은 실력을 당연히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현종 기수가 직접 새벽주교 훈련까지 담당을 했고 다시 한번 50입니다. 지난 경주 때 보여줬던 선임 능력이라면 이번에 이제 안쪽에 있는 오바마 윈드킨 정도가 앞에 갈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가는 능력, 따라가는 모습까지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9번마 호루라기 특히나 지난주에 이현종 기수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도 좀 어려웠는데 요번 주에 또 조고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공을 들여놓은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9번마 호루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현종 기수의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페르비치 기수가 6월달에 이제 종반에 이손이란 마필을 때려잡고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인기 1위로 팔리고 종반 아쉬운 한 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인 기수들 그 레이스였잖아요. 네, 수습 기수 그때요. 경주죠. 네. 김도준 기수에게 우창구 주구사가 많은 기회를 줬어요. 사실 5조에서. 근데 그 5조에서 뭐 차려준 밥상을 제대로 떠먹지 못하고 네. 항상 2차 그런 아쉬움 속에 이신영 주교사가 한구라 해라 하나 준 게 바로 이 호루라기였습니다. 뭐 김도준 기수가 한 건 없고요. 사실 말이 끌고 말이 알아서 뛰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김도준 기수는 정말로 이마필 뭐 어떻게 할 줄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현종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현종 기수는 뭐 신인 기수 중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기수 아닙니까? 자, 지난주엔 좀 부진했습니다만 요거 뭐 이현종 기수가 다시 한번 잘 타서 뭐 끌고 온다면 충분히 연투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네, 출전 두수는 많지만 1400m 거리에 좀 자신 있게 나오는 마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번마 K러쉬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뭐 진명깃발의 K러쉬. 자, 1등과 7등이 입상을 했는데 복승식이 17배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만큼 7번마 K러쉬가 현장에서 많이 바람이 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적중을 했었던 만큼 적정 거리 1400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고 직전보다 오히려 부정이 더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있게 나오는 마필이 없을 때 기습적으로 선입권 또는 중위권에서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는 7번마 K러쉬를 추천드립니다. 그 K러쉬란 마필 안효리 기수와 지난번에 좋은 호프였습니다. 다시 한번 안효리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고 부담 능량은 1kg 떨어진 51입니다. 충분히 연투가 가능한 마필로 볼 수가 있고 하만식 기수로 안전 교체한 스페이스타가 역시 직전 대비 1.5의 마이너스 감량 53kg라면은 지난번에 너무 뒤늦은 취입으로 착순권에 머무른 마필 자 2역에서 하만식으로 교체한 51조 기모마방 스페이스타 이번 경주 막판 직선주로 한 발 기대하면서 자 일단은 7번 K러쉬 9번 호루라기 10번 스페이스타 이 3두를 관심마로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8경주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한눈만 팬다. 네. 그리고 9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또 원정일위원회 방송 승부 아닙니까? 8경주 9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9월 19일 휴장전 토요경마 오늘의 방송 A급 승부처 한놈만 팬다는
8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군 무대고요. 14마리가 게이트를 풀로 채운 중반부 최대한 안타전 경주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 성적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 휴장을 앞두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고, 특히나 한눈만 팬다에 워낙 많이 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현장에서 본인 상황하고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결과물이 엇갈리면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그 본예상 내용 최대한 좀 잘 끌고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이 경주는 이제 지난 경주 리턴 매치 말들이 함께 출전합니다. 안쪽에 1번마 자이언트 홀드, 그리고 외곽에 황금세상, 그리고 파워 심포니, 계속적으로 지금 만나와서 성적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말들이죠. 여기에 안쪽에 뭐 3번마 번개마, 4번 에버해피데, 5번 올킬까지 되는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서 방송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뭐냐? 이번에 놓아야 될 말 한 마리가 있는 거고, 이번에 놓아야 될 한 마리는 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배당, 노림수가 충분히 충족 요건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홀드가 박태종 카드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끝걸은 8번마 황금세상도 여전히 말이 좋습니다. 두 마리에 붙여서 때리되 두 마리 놓고 때리는 승부가 아니라는 점과 이 두 마리를 이길 수 있는 쌍승식 승부까지도 신병훈이 잡고 들어가는 승부라 오늘 좀 일찌감치 잡았습니다. 전반부에 2경주, 후반부에 8경주입니다. 방송 승부 실수하지 않겠고요. 이 메인 승부까지 잡아서 이어지는 후반부 14개 레이스가 있는데요. 잘 풀어서 토요경마 정리할 겁니다. 2경주, 8경주 함께 해주시고, 이 8경주 딱 하나 본예상 진행하는 거, 그 배당의 노림수와 배당의 키가 뭔지 꼭 확인하셔서 토요경마 8경주 꼭 승리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네, 9월 19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자, 후반부 경주가 될 것이고, 나머지 경주, 자, 10경주, 11경주, 13경주, 14경주까지. 자, 중요한 것은 요거 같아요. 단촐한 편성에 배당이 나온다라 한다면 압축, 한방 때릴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300m고, 자, 2등급 편성입니다. 8마리, 조촐한 편성. 오버마 슈퍼가디언을 노리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성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자, 55kg가 넘어가는 체중, 이마필이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역시 성적에서 보여주듯이 52kg, 53.5kg였을 때는 시원하게 정말 5마신 6마신씩 이기면서 우승을 하는 마필이에요. 자, 근데 무너질 때는 선행을 가던 따라가던 여지없이 그냥 꼬랑지를 내리는 게 5번마 슈퍼 가디언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마이너스 5kg예요. 다시 한번 53kg로 도전하는 마필. 자, 5번마 슈퍼 가디언입니다. 자, 놓고 때리는 마필 현장에서 오픈을 해드릴 것이고요. 자, 걸린 마필 5번마 슈퍼 가디언을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전반부 5경주와 후반부 9경주 원정이 걸렸으면 때려야지와 방송 승부 5경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경주로 갑니다. 1400m입니다. 1등급 레이스고요. 일단은 1등급 치고는 상당히 이것도 뭐 머릿말은 나와 있는데 후차 혼전입니다. 네, 그렇죠. 외곽에 있는 11번마 천망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경주 때 애매하게 팔렸죠. 인기 많은데 애매하게 팔렸습니다. 믿어 못 믿어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훈련, 그것도 상당히 좀 강하게 선두권을 압박하는, 앞에 나갔던 조이러키를 압박하고도 우승을 일궈낼 정도로 1군에서의 능력. 다만 요 말도 약간 1400의 특성화된 게 아닌가 생각은 좀 되는데, 요번에도 1군 무대가 양해간 2개가 있습니다. 이찬호 기수가 다이샤는 중거리를 보냈고, 요거를 이 경주를 보고 나왔는데, 자, 어쨌거나 핸디도 55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들 자체 중에서도 선행권에 나설 수 있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베스트가 아니던가 아니면 힘싸움이 있던가 전부 다 핸디캡들을 안고 있는 가운데, 천망은 이미 지난 경주 때 그 외곽 게이트 핸디캡을 다 극복하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천망을 인정하면서 과연 나머지 인기마들을 어떻게 압축하느냐, 그 게임이 아닌가 판단이 되네요. 1400에서 지난번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특히나 이마피는 헤로드 경제배에서 우승을 했을 때도 역시 1400거리였습니다. 충분히 1군에서도 연투할 수 있는 걸음을
지난번에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열하나 천만 이번 경주 한 번 더 뭐 강력한 인기마지만 일단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1등급 무대, 문세영 없는 1등급 무대. 기본적으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마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노리겠습니다. 자, 9번마 강해입니다. 직전 경주의 최범현 기수가 상당히 좀 아쉬워했어요. 자, 페르시아 왕자. 질말이 아닌데 졌다. 아쉬운 목차였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이고, 9번마 강해는 상당히 좀 욕심을 부린다. 뭐 지난주 1호 경마에서 또 원정일이 자세한 사연 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9번마 강해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최범현 기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50배 배당 저희가 말씀드린 3마리 안에서 경주가 끝났기 때문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적중을 했을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일단 강인한 마필 최범현 기수 일단 지난번 경주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게 일단 원정일 기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닌가. 일단 이거는 뭐 원정일 기수의 생각이 아닌 바로 최범현 기수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은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일단은 강해 최범현 기수 뭐 지난번에 아쉬움을 이번에는 만회할 것이다. 페르시아 왕자를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저는 국경마로 아마 당일날 좀 인기돼서 밀릴 겁니다. 여기 온다면은 기본적으로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10번만 러시포스 때문인데요. 이 러시포스란 마필 유승환이가 7월 5일날 입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인기순위 7위, 인기 3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40배라면은 큰 배당은 아니었어요. 네. 인기 3위, 인기 7위의 조합인데 40배. 사실 더 나와도 되는 배당인데 그만큼 러시포스가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이었고, 자, 지난 경주 김옥성 기수 한장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타봤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번에 김옥성 기수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 선두권이 좀 치열할 듯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이 초반에 좀 지지고 볶고 싸울 경우에 역시 막판 김옥성 기수라면 또 이 마필 충분히 입마호흡도 어느 정도 맞춰봤고 또 입상의 경험도 맞췄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러시포스가 이번 경주 종반에 한번 올라온다면은 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지의 마필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이제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선행마들이 어느 정도 초반부터 앞에 가려고 싸울 그런 편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번 러시포스를 배당마, 보병마로서 언급드리겠고, 일단은 우리 신병훈 의원 11번 그리고 원정일 의원은 9번 강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 일단은 구름의 나비가 지난번에 우승하고 승급전 나서고요. 여기 이제 신규 강자, 강토리, 골드마운틴, 스페셜스타, 일단은 뭐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4마리 정도가 그래도 최근 경주에서 좀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경주도 충마 찾는 경주 같고, 이제 그나마 근소하게 6번마 신규 강자 조금 더 팔리지 않을까 생각은 좀 됩니다. 신규 강자를 제가 2번 다 이렇게 보면서 충마를 추천하지 않았던 게 뭔가 그 결정타가 떨어지는 아쉬움. 항상 폭발적이라는 맛보다는 딱 그만큼 뛰는, 또 안으로 기대는 사행대여가 좀 아쉬웠는데, 요번에는 제가 새벽 쪽에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말이 계속적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대려고 했던 그 왔다 갔다 했던 주행 밸런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초반면 기수가 연이어서 지금 2번의 아쉬움을 남겨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갖춰졌다, 그러니까 잡혀졌다라는 판단이 들고, 지난번에는 또 신규 강자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뉴 화이트삭스를 어차피 못 이기는 상대였고, 야호 선샤인이 워낙 잘 뛰었다. 야호 선샤인이 뉴 화이트삭스를 이길 정도로 워낙 잘 뛴 레이스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역으로 보면은 선의권의 강자도 없고 선행권에서도 완벽하게 1800을 검증된 말이 없기 때문에 6번마 신규 강자가 3주 만의 출전 속에 직전 아쉬움을 만회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7월달 경주 인기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8월 29일 특별 경주에서 인기 순위 3위였는데 좀 아쉬운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최범현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고 부담 능량은 2.5가 내려온 52.5라면은 뭐 충분히 여기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힘을 얻겠습니다. 6번마 신규 강자 원정일도 한번 함께 갑니다.
지난 7월 경주에서 인기 1위권 팔렸었는데 원정일이 조금 뒤로 돌려놨었죠. 자, 그때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이 신규강자대에서 정확하게 제가 언급을 드렸죠. 마필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자, 요게 신규강자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차별면 기수가 부담중립만 조금 빠지면 혹은 마필이 한 번만 뒤집어지면, 근데 마필이 뒤집어졌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부담 중량이 빠졌어요. 그리고 자 52.5kg의 체보면 기수라면 역시 다시 한번 욕심을 낸다. 자 신규 강자의 변화적인 부분 한번 노림수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신규 강자 일단은 원정일위원도 우리 신병훈 형과 마찬가지 생각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 최범민 기수 안정에 신규 강자의 선전 강공을 한번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은 저는 8번 골드마운틴, 9번 스페셜 스타, 그리고 뭐 외곽에 있는 피코나이스는 이제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고요. 이런 마필들 일단은 좋습니다. 좋은데 역시 안쪽 게이트 부담 중량이 대폭 내려온 이 구름이의 나비가 일단 1800m에서도 지난번에 뭐 선행 가서 버텨내는 모습 보였고 이번 경주 부담 중량도 내려왔고요. 또 지난주에 1호 경마에서도 또 34조 마왕의 마필로 또 박태준 기수가 뭐 시원하게 하나 때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34조 또 박태준 기수가 직접 조교한 마필 구름이의 나비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한번 살려낸다면은 뭐 충분히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신호는 2번 마 구름이의 나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말들 어차피 다 뭐 기본적인 능력 무시할 수 없는 마필들입니다. 뭐 8번 9번 전부 다 좋은데 일단은 외곽에 있는 말들 뭐 현장에서 좀 지켜보겠고 일단은 안쪽에서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마필 쪽에 포인트를 한번 맞추겠습니다. 자 12경입니다. 1700m입니다. 부산 3등급 레이스 가시죠. 이 경주는 이제 거리가 1700으로 구성이 되면서 중거리에 3군 선행을 좀 보고 나온 말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3번마 개선행진곡, 4번마 빛의 바다, 6번마 진격의 왕, 8번 올포글로리, 9번 천년의 기쁨, 10번 태양왕. 자, 이 중에서 선입이 될 수 있는 말은 있습니다. 근데 1700에서 검증된 말은 하나도 없죠. 그럼 검증을 한 말은 11번마 베스트가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스트가이도 3차를 갔기 때문에 검증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점의 눈에서는 그 당시가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때 3차기였기 때문에 비록 게이트는 외측으로 밀렸지만 이 말이 이제 복귀한 다음부터 계속 안 좋았던 게 다리가 안 좋아서 조교를 세게 못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깃발로 하나 가다가 지난번부터 좀 강도를 올리다 보니까 1000m인데도 불구하고 바닥 취입이 됐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거기에 한층 더 힘을 실어낸 지하주 기수. 요런 것도 하나 자기한테 왔는데 뺏기면 안 되겠죠. 선행마들 많은 경주에 굳이 뭐 취입 쓸 필요도 없을 거고 거리 코너링도 충분하게 봤기 때문에 무너지는 틈새에 한 박자 빠른 승부 11번마 베스트가이를 먼저 관심마로 선정합니다. 최근에 뭐 지하주 기수와 아주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주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자 이번에 1700입니다. 일단 1000m에서도 지난번에 종반 탈락했는 거로 그 전에 1700을 뛰어왔던 또 거리 아닙니까? 네. 자 야라나 베스트가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4번마 빛의 바다입니다. 뭐 선행마가 많기는 합니다만 게이트의 이점 안쪽에 3번마 개선 행진곡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스타트 자체 발주 이탈 자체부터가 벌써 틀려요. 선행이라고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선행 가서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전력. 자 경주 거리가 100m 줄었고요. 부담 중량 또한 1kg가 마이너스라면 4번마 빛의 바다에는 날개를 달았다라고 봅니다. 4번마 빛의 바다 선행 이후에 버티는 작전 응원해 보겠습니다. 4번 빛의 바다입니다. 역시 강력한 선두공략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1700m 특성상 앞에 가는 마필에게 유리한 그런 경주거리 아닙니까? 네. 자 장초열 기수 다시 한번 재기승하고 있고 이 마필은 뭐 장초열 기수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빛의 바다 1800에서 좋은 호흡 1700 거리 내려왔는데 물론 승급 물론 이제 거리가 안쪽 게이트니까 이번 경주 한번 선전 한번 기대하고 싶고요. 3군에서 이제 저는 이번엔 3군에서 요게 이제 한번 뛰었고 지난번에 첫 입상이네요. 3등급에서.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선행을 못 갔었고. 그쵸. 예. 그래요. 일단 빛의 바다 안쪽에서 이제 밀고 나가는 그림을 한번 그리고 계산행진곡이나 만약에 진격의 여왕, 올포골로리 이런 말들 뭐 외곽에 9번, 10번 빠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일단 1700m이기 때문에 바로 코너잖아요. 안쪽 게이트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요. 빛의 바다. 한번 선전 한번 기대하고 싶고. 태양왕이 최근의 경주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태양왕이. 이것도 일단은 최근의 경주 앞에 가서 상당히 열심히 타주고 있고. 우리 원정일 의원이 이제 앞에 가는 마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따라가는 마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이스타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 안장으로 2차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함안식 기수가 올라가 있고, 최근 또 10조에서 함안식 기수, 서승훈 기수, 박태준 기수 번갈아 태우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성에 맞춰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기승들을 시키세요. 가이스타트 마필은 이제 그동안의 경주에서는 서승훈이가 계속 기승을 하다가 지난번에 박태준이가 끌고 왔고, 오늘은 이제 함안식인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선두권 나갈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는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에게 한번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저는 5번 가이스타트, 이번 경주 요 마필을 일단 관심마로 해서, 일단은 4번, 5번, 그리고 외곽에 11, 이렇게 한번 3두를 여러분들께 관심마로 말씀드리고, 이어지는 13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한배 탑시다 승부입니다. 저희가 이제 8경주 신병훈, 9경주 원정일, 그리고 신화가 13경주로 승부처로 준비한 만큼 후반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13경주가 되겠고요. 1300 혼합 3등급. 오늘 준비한 승부가 6경주와 13경주인데 6경주는 한방, 13경주는 이제 한배 탑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3경주요. 1700m 혼합 3등급 레이스입니다. 외곽의 체이징 달러즈가 이제 지난 경주 우승을 하면서 최근의 경주 7월 경주 때 어떤 부진 7월의 아쉬움을 만회했고요. 그 여세를 이번 경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 체이징 달러즈 이번 경주 강력한 배트권의 충마로 세워놓겠고요. 여기에 붙여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딱 2마리로 일단 압축할 수 있는데, 뭐 한 방 때리고 한 마리 맞히고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 한 마리는 걷어내고 들어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1700거리입니다. 외곽 게이트지만은 종반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 체이징 달러즈의 막판 직선 한 발 연속 입상을 기대하겠고, 여기에 붙이는 주력 원틀, 그리고 금화권이 깨질 때 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짭짤한 중배당, 이렇게 해서 자, 2방으로 정리하고요. 자, 이번 13경주 본 예상 녹음하니까 본 예상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13경주 제대로 잡고 또 마지막 경주 14경주로 개인적으로 마지막 승부 들어가니까 13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간 마지막 경주는 1400m로 펼쳐집니다. 14경주. 오늘 경주가 많습니다. 네, 서울이 14개고 제주가 3개죠. 마지막 경주는 일단은 아마 이제 2번 노도노제를 중심으로 배당반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애매한 선행마들만 있고 추임마들도 폭발적인 게 없기 때문에 노도노제가 선행을 편안하게 간다는 전제가 일단 먼저 붙습니다. 붙는데 혹여나 하나 걱정하는 게 1번마 키스미가 예전 모습이 나와서 초반에 싸웠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걸 잠깐 고민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좀 관심을 보고 있는 게 4번마 라온 에스프리인데요. 라온 에스프리는 이 작전을 지금 여러 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앞에도 갔던 말이고 추입으로 바꾸려고 계속 바꾸고 있었는데 한번 작전이 잘못 걸려갖고 앞에 가는 바람에 다시 끌렸고, 이제 2번을 참고 갔었고, 지난번에 한 번 더 참고 갔는데 끝걸음에 딱 그만큼의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저는 그 정도만 뛰면 1400에서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 경기 진 상대가 앞에 갔던 청마성, 그리고 그랜드 캠프, 스마트였는데 요 편성보다는 훨씬 더 한 수 위라고 보고요. 게이트 다시 한번 4번에 박태종 카드 안쪽이기 때문에 노도노제가 뭐 선행을 가도 상관이 없고 어차피 선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약간 사행기가 있는 것만 박태종 기수가 잡아낸다라면 누가 선행 가든 간에 최적의 전개는 4번만 라온 에스프리한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라온 에스프리 박태준 기수로 안정이 바뀌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 박태종인데 라온 에스프리, 그래요. 박태준 기수가 뭐 처음 타는 건 아니고 2번의 호흡을 맞춰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마필에 대한 특성은 좀 알고 탈 것 같아요. 네, 파워 앤 스피드입니다. 유성환 기수하고 호흡이 상당히 좋았고, 자, 김옥성 기수로 바뀌면서 앞서는 붙었습니다만 라스트 그램이 조금 아쉬운 모습. 그리고 바로 직전 경주에는 이 빅세븐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면서 이 스피더와 함께 같이 땡땡 굳어서 버리는 그런 레이스를 만났다. 자, 이번 경주에는 오버만 파워 앤 스피드가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던 기습적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던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자,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약간은 미흡한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만 피할 수 있는 전개를 해줄 수 있다라면 자, 호흡을 맞춰봤던 유승환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 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오버마 파워의 스피드의 기승 능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배당판 흐름 자체가 이제 2번을 중심에 놓고 4번과 5번이 대길 그리고 준대길로 819도입니다. 2425. 요 안에서 과연 경주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나머지 말 중에서 이변을 낼 수 있을 마필이 한번 1을 내는지 궁금한데 저는 보병마 중에서는 이 9번마 사이버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지난번에 바깥쪽으로 기대면서 아쉬움 남겼는데 이번에 박으른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박으른 기수가 이 마필을 처음 기승하네요. 26번 뛴 말인데 박으른과의 첫 호흡입니다. 출전 주기도 3주로 좀 앞당겨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외곽 신청한 말이 8번, 9번인데 어찌되었든 끝번 신청한 말 중에서 끝번을 받은 말은 9번이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 9번은 어쨌든 조교사의 작전대로 끝번 신청해서 끝번을 부여받았고 외곽에서 최대한 흙을 안 맞추고 또 박으른 기수 스타일상 역시 외곽 무빙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1을 낸다면은 박으른 기수의 사이버킹이 뒤통수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고병권의 마필로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병마로 사이버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마리 말씀드렸죠? 네. 뭐 어차피 2번 우측으로 후차권이 쭉 팔리기 때문에 후차권은 저희가 현장에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고 일단 방송에서 저희가 관심있게 추천드리는 마필들만 잘 체크하셔도 좋은 배당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뭐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린 마필들 그 안에서 끝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뭐 곳곳에 또 보병마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토요일 경마 시원하게 한번 이겨가지고 이긴 자금으로 또 1회 경마 대상 경주도 있기 때문에 또 1회 경마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경마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1회 경마까지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